올해 2024년이 반감기 해니까 선방영을 일부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ETF보다는 반감기가 더 중요한 이슈고 예. 이미 작년에 하반기 때 ETF 영향도 있었지만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못 막을 거예요. 이 물결을.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요즘 코인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인의 1인자 오태민 작가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출연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월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오셨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인데 그때는 이제 승인 되네 마네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승인 가능성이 75%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100%가 되었더라고요. 네, 근데 또 1월 8일인가 9일인가 승인이 딱 났는데 저는 얘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 15에서 20%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나요?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다고들 다들 보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GBTC, 네. 그러니까 300억 달러 정도의 사실상 ETF였죠. 네. ETF처럼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게 수수료가 높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쫙 빠져나갔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 이상으로 순매입이 있었어요. 네. 다른 블랙락이라든가 피델리티에. 그런데 이제 그 첫 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T 플러스 2라 그래가지고 실제 매매하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에 날짜 차이가 있다. 주말이 오면서 파는 건 빨리 팔렸는데 매도는 나왔는데 매입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정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지난달만 해도 10억 달러 규모의 순매입이 있었어요. ETF가. 네. 그러니까 GBTC에서 빠져나가는 거 고려해서 10억 달러가 순매입이 있었는데도 지난달 안 좋았죠. 그러니까 매도한 금액보다 매수한 금액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그 분석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터리 분석이었구나. 네. 그 분석은 다들 시장에서 그렇게 분석했는데 그거 분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왜 폭등하지 않았을까? 예. 오히려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고 왜 폭등하지 않았을까를 좀 질문을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상식적인 거는 세력들이 결코 비싸게 안 산다. 그 세력들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제 중산층 이하의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김 빠지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서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네. 이게 혹시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저도 그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그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기도 하거든요. 그 효율적 시장 가설. 파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교과서적인 일이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를 너무 뚜렷하게 보니까 네. 약간 좀 비현실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가끔 교과서에 나온 얘기 맞을 때도 있죠. 네. 그렇죠. 네. 너무 깔끔하게. 그래서 이더리움 몰랐잖아요. 네. 이더리움은 아직 소문이니까. 그렇죠. 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거를 진짜 이렇게 시장이 정직하게 반영을 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는.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가져오는 사람으로서 그때 39,000까지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또 어제 이제 5만 불을 돌파하고 지금 49,000 얼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행히도 다시 정고점을 이제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지금은 또 그래도 많이 올랐을까요? 한 2, 3주 동안 빌빌거리다가. 지금은 또 ETF보다는 이제 반감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ETF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이상한 현상. 그 이상한 현상이 한 달쯤 지나면서 좀 이렇게 정상화됐고 그리고 2월들만 들어서 가지고 순매입이 20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래서 1월에 10억 달러, 2월 아직 다 안 갔는데 20억 달러에서 지금 30억 달러를 돌파했고 ETF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블룸버그 분석가에 의하면 금 ETF가 달성되고 나서 금이 순매입이 30억 달러를 찍는데 2년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2년 넘게. 네. 근데 비트코인은 한 달 반 만에 돌파했죠. 그러면 이제 한 30억 불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이 ETF에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몰릴 것 같습니까? 제가 예상한다고 맞나요? 근데 이제 네.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보면 이제 기관들의 전망을 이제 종합해서 알려주는데요. 네.
많게는 1,000억 달러 보고 있고요. 네. 1, 2년 안에. 적게는 300억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보잘것없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관들이 관리하는 자금이 최소한 수십조 달러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1% 정도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넣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는 않다고 봤고, 그럼 그렇게만 해도 그게 수천억 불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보잘것없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넨샤인이라고 그 발음 좀 어렵긴 한데 소넨샤인. 네. 네. 그레이스케일의 CEO. 아, 이름이 존넨샤인인가요 혹시? 뭐 하여튼 뭐 예. 그게 독일어로 선샤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샤인. 예.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ETF 승인되기 전에 미국의 기관들이 움직이는 자문, 투자 자문 회사가 움직이는 자금이 네. 30조 달러다. 네. 30조 달러니까 그 중에 1%가 3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인데요? 30조 달러. 아, 그렇죠. 트리트리언. 그렇죠. 이제 30조 달러에 네. 100분의 1은 3천억 달러죠. 네. 300억이 아니라. 300억 아닌가요? 그죠, 3천억인가요? 그죠. 3천억, 3조, 30조. 네, 그죠. 그래요? 네. 30조 달러인데? 그죠. 네, 그죠. 30조 달러에 네. 1%는 3천억 달러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네요. 계산 좀 해보세요. 그죠. 맞아요? 네, 저는 그죠. 1%가 300억 달러인 줄 알았어요. 300억 달러는 0.1%죠. 0.1%. 0.1%.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30조, 네. 3조, 네. 3천억, 이제 300억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러네. 0.1, 그러네. 1, 10, 100이죠. 그죠, 그죠. 아, 네, 예.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3천억 달러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면 3천억 달러인데 네. 그거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타드 은행은 3천억 달러를 보고 있어요. 내년까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너무 전문가시니 잘 알지만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거든요. 네. 1,000억 달러 들어와 봐야 10%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 그죠? 이건 예. 맞죠? 예. 그렇죠. 뭐 13, 4%? 뭐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네. 예. 그런데 10%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를 거라고 기대하진 않잖아요. 더 많이 오르죠, 보통. 네, 근데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 2배, 3배 이상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10% 순이익이 더 있는데 2배, 3배 보냐 이거죠.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이 이벤트의 본질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가 유입되느냐는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시총이 작은 줄 알고 있어요. 네. 시총이 작으니까 뭐 유입되는 자금이 막 2배, 3배 더 유입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1,000억 불 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 안 돼요. 네. 비트코인 시총이 이미 뭐 삼성전자 한참 앞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총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게 미국이 합법화했다는 분위기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 달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고 좀 약간 좀 이상한 얘기지만 어느샌가 전 세계인들이 한류 때문인지 이 새해가 1월 1일이 그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우리가 예상했는데 네. 구정. 네. 우리가 설날부터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오호. 네. 그렇죠. 예. 좋았어. 그 음력을 생각하나 봐요. 그거 음력으로 보네요. 바뀌었나 봐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주식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시가총액이 1,000조짜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10%인 뭐 100몇 조만 붙어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예. 왜냐면은 사실 뭐 삼성전자 뭐 시총이 400조라고 하는데 뭐 400조를 갖다 부어야지 이게 800조가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훨씬 덜 들어가도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맞죠. 네. 시장에서 유동화되는 그게 마지널한 액수들만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게 몇 배가 되는 것만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면 순유입이 계속 받아주지 못하면 쭉 빠지겠죠. 그러겠죠. 네. 그 ETF 승인의 진짜 아주 깊은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뭐 미국의 뭐 스탠스가 바뀌었다든지 등등. 그렇죠. 바로 그거죠. 제가 비트코인을 10년 동안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요새는 좀 제가 사람 대접을 받지만 네. 한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 대접 잘 못 받았죠. 지금도 여전히 제 주변에 이 비트코인 업계 말고 제 주변의 원래 지인들은 뭐 그닥 반응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똑똑한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하면 다 설득이 돼요. 원리가 뭐 재밌잖아요, 비트코인 원리가. 네. 근데 마지막에 늘 그 퀘션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죠. 미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 가만두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차단하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이 이제 ETF 승인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회의론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버젓한 자산군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나는 비트코인 ETF를 무시해. 없애버릴 거야. 네. 가능할까요? 지금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루에 우리가 순유입이 이런 거고 하루에 매매되는 양이 이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 당사자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이고 그 기관들은 주로
보험회사의 자금을 관리한다거나 혹은 퇴직연금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 미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수준의 자산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폭락시켜가지고 큰일 나죠. 만약 이거를 또 의도적으로 폭락시키면. 네. 네, 누구나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그 이더리움 얘기를 잠깐 나왔는데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도 그 ETF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왜냐면 사실 그 비트코인 그 ETF 승인된 그날에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는 3% 정도 올랐는데 이더리움이 그날 15% 이상 올랐었거든요. 바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더리움은 소문이 무성하죠.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60% 정도는 이더리움도 5월 달에 승인이 된다라고 보더라고요. 아, 60%? 5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합니다. 네. 왜요? 이게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어요. 그날 아침에. SEC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거기 안에 좀 열쇠가 있는데 SEC 의장이 막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은 말이에요. 뭐 금융을 혁신하고 그리고 우리 미국이 이거를 지금 놓치면 우리는 뒤떨어진다. 뭐 이런 글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네. 앞부분 뭐라고 시작하냐면 미국 법원이 지난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는 뜻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말을 하고요. 되게 패시브하네요. 네, 마지막 문단이 이제 아주 장렬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오, 비트코인은 아직도 여전히 테러 자금, 규제 회피, 자금 세탁의 온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승인을 하면서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면서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워싱턴이 완전히 컨센서스를 이룬 것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아, 네, 네. 게리 겐슬러마저도 자기가 그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을지를 각오하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떠넘길 대상자가 있죠. 법원이라는. 네. 아직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SEC가 패소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떠넘길 법원도 없는데 게리 겐슬러가 이거를 미국 대선 시즌에 이 정치적인 거를 할 리가 없다라고 보는 전망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의 주요한 띵크탱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게리 겐슬러가 그 정치적 부담 안 진다. 내 이더리움 ETF도 되긴 되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선 끝나고 새로운 이제 SEC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거나 뭐 할 때 이제 할 거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거의 그 이제 양성화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반대하고 있나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핵심들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특별한 어떤 지식이 없거나 아, 지식이 없거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근데 민주당에도 역시 월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월가의 지원을 받거나 월가를 대변하는 민주당 원들은 뭐 지지하겠죠. 네. 왜냐하면 블랙락이 나섰으니까. 네.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우리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일리가 있는 게 전부 똑같이 블랙락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다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시 그 똑같은 논리로 이더리움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긴 하더라도 시점 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의 이제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기는 될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워싱턴 리서치 센터의 이제 전망이고요. 저도 거기에 무게를 싣습니다. 근데 저랑 정반대 의견들도 있어요. 한국에 존경할 만한 전문가들도 저랑 반대 의견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송 안 당하려고 비트코인 ETF를 모두 승인했는데 네. 이더리움 승인 안 하면 바로 소송각이다. 그러겠죠. 게리 겐슬러 소송당하고 싶지 않을 거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퀘션이에요. 게리 겐슬러 개인이 소송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SEC가 SEC 소송이죠. 소송당하고 게리 겐슬러는 이번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 아마 옷을 벗을 거예요. 아, 네, 네.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의견이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되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뭐 빠르면 내년, 제 생각에는 네. 올해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빠르면 내년 뭐 내후년 정도 되겠죠. 예. 근데 다 좋은데 한국은 그게 나오자마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못 산다라고 딱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선물 ETF를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그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 한국 정부가 지금 이거를 막은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가 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저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한국의 그 규제 당국하고 직접 연결도 되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신문도 나왔고 그래서 아, 예.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아주 되게 기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네, SEC가 미국의 뉴욕이죠. 뉴욕 워싱턴의 그 근무 시간 막판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7시인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장이나 금융위 관계자들이 바로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걸 기자들이 물어봤죠. 준비가 안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그냥 두루뭉실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로 넘어갔어요. 비트코인이 화폐는 아닌 것 같은데 투자 자산이 된 것 같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금융위 관계자들은 세게 얘기하더라고. 비트코인은 기초 자산은 적합하지 않다. 네. 하고 나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현물 ETF 거래를 우리나라에서 자 미국의 증시에 올라 있는 거 다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막아야 돼. 네. 근데 그거를 막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카나다에서 이미 됐었고 그거를 거래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 예, 예. 그것도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삼성 뭐 자산운용인가에서 작년에 홍콩에다가 선물 ETF,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인덱스를 추정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죠. 팔아먹거든요. 네. 예. 그건 어떡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아 선물은 괜찮아. 뭐 이렇게 되면서 스텝이 완전히 그 하루 이틀 동안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예. 그랬더니 용산에서 반응이 왔어요. 가타부타 결정하지 말고 그냥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고 경고를 먹었죠. 그냥 총선도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의 기존 관료들의 스텝이 꼬였던 거고 예. 용산의 입장은 아직 없다. 예. 그러니까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제 관료들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료 출신 아니지만 검사 출신이지만 이복형 금융위장이 네. 뒤늦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모멘텀 만들어야 된다 해서 게리 겐슬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네. 게리 겐슬러 만나서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사실 다 나와 있는데 네. 전화로 물어봐도 되지. 예, 예. 저는 딱 그게 이거 모멘텀이구나. 네. 만나고 와서 스탠스를 바꿔야 그 여태까지 말했던 금융위 관료들도 체면도 살려주고 나중에 징계를 하더라도 네. 뭐 자기네가 한 말을 바로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왔더니 이게 뭐 대세고 이거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돼. 뭐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미국 법원으로 볼을 넘겼다면 한국의 금융위원장께서는 이제 게리 겐슬러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네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막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거를 사실 막을 명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근데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겐슬러한테 Hi, how are you? 하면서 이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Bitcoin is a great thing.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자, 여러분 다시 풉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크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도 그 비트코인 선물 ETF를 다시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휴,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 거래소라는 게 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ETF로 있는 게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반감기, 그 이슈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설날 그때부터 가격이 회복이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어제 5만 불을 넘는 거 보면서 이제 좀 눈물을 좀 흘릴 뻔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물론 그 뭐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있나 없나 그것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어쨌든 뭐 가치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가치를 따라가는 게 섭리이긴 한데 보통 이게 장기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 고평가될 때도 있고 엄청 저평가될 때도 있다고 보는데 작가님이 보시는 이제 이거 보면 그래도 좀 고평가인 것 같다. 또는 너무 저평가인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지표를 보고 보통 판단을 하시나요? 믿어지시 않으시겠지만 투자 전문가로서는 제 얘기가 좀 이상하겠지만 저는 한 번도 고평가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네. 늘 저평가. 늘 저평가. 되다고 보죠. 그러면은 좀 바꿔가지고 네. 언제 그래도 이건 너무 저평가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지난달에 그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5,300만 원 떨어질 때 그 예. 감이 이제 4만 달러가 무너지고 쭉 떨어질 때였어요. 예. 4만 달러 무너진 건 한참 됐고 쭉 떨어져서 뭐 3만 달러도 위험하다는 막 얘기 나왔죠. 잠깐만 그거는 23년이었죠, 그럼? 23년. 지난달에. 지난달 3만 9천까지 갔죠. 3만 9천. 3만 9천까지요. 예. 그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5,300 가고 5천만 원 깨질 때 제가 그냥 비트코인 왕창 샀어요. 0.5 비트코인. 그리고 사가지고 그걸 제가 또 그날 바로 자신 있게 제 커뮤니티에 올렸죠. 예. 저 자신 있었거든요. 예. 이거 바닥이라는. 예.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난달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소가 쥐를 밟듯이 저도 이제 가끔씩 하는데 네. 이 트레이딩은 제 영역이 전혀 아니라서 예. 제가 그 1월 11일에 그 아침에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방송 준비 안 하고 바로 샀어요. 2개나. 네. 6,300만 원. 6,300에. 네. 예. 6,300 2개나. 네. 1억 3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한 20% 깨졌죠. 네. 그래서 역시 트레이딩은 안 되는구나.
했죠. 근데 두 번째 거래는 그래도 훨씬 더 성공적이셨네요. 아 그거는 이제 화가 나서 네. 이렇게까지 개미를 흔드냐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딱 올렸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한마디로 고평가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제 늘 저평가이다. 예. 그래도 혹시 뭐 이제 이거는 그래도 이제 너무 말도 안 되게 저평가이다. 그런 거 혹시 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느끼냐 이런 거는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패턴을 보자면 예. 반감기 전에 유난히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보통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쭉 빠지고 반감기 되면 이제 되게 침체하거든요. 네. 그게 여태까지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빠질까 저는 퀘션이 좀 있고요. 지금 이미 구정 때부터 그러니까 설날 때부터 시작된 이 폭등이라고 봐야 되나 회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 회복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반감기 장세의 시작하니까. 그래서 반감기 장세가 좀 이렇게 분산이 되는 선방도 됐다가 후방도 되면서 분산이 되면서 소망하는 거지만 이제 좀 만만하지 않을까 곡선이 질량도 있고.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보통 한 반감기 3개월 전에 좀 이제 짧지만 굵은 뭐 15-20% 정도 하락이 보통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좀 비실거리다가 반감기 한 6개월 지나고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많이 그렇죠.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가설이 있습니다. 예, 네. 반감기 전에 그 뉴스를 쭉 이제 주류 언론들을 쭉 보면 저주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네. 비트코인 채굴 알아요. 아하. 비트코인 채굴이 비트코인의 보안 시스템이라는 걸 아는데 채굴자들의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데스 스피럴이다. 채굴자를 떠난다. 채굴자를 떠나면 가격 더 떨어지고 가격 더 떨어지면 채굴자 더 떠나고 채굴자 더 떠나면 가격 더 떨어지고 하면서 이 죽음의 소용돌이 때문에 니네 망했다. 네. 그래서 반감기 제가 기억하는 3번 다 주류 언론에서 반감기 앞두고 니네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이 개미들이 또 흔들려요. 하서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반감기 지나고 나서 안 망하거든 6개월 동안. 그렇죠. 지금 이제 3번 왔는데 3번 후에 오히려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거지 한꺼번에. 이게 아니구만. 그래서 왁 또 이제 뿜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올라가면 이제 그때서야 또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는 개미들 많잖아요. 그렇죠. 모멘텀 가야죠. 네. 네. 뭐 이유 모르고 그냥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감기 전에는 저주가 일단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가격이 일단 좀 한번 살짝 빠지고, 근데 이제 반감기 후에는 긴가민가 하겠네요. 저 저주 언론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가격이 오르는가? 근데 보니까 천천히 계속 올라가네. 그럼 쟤네들이 틀렸구만. 야 이제 사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대충 반감기 6개월 후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감기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채굴업자들이 네. 버텨요. 올라갈 걸 믿고. 근데 자기 소득이 분명히 줄었잖아. 네. 근데 전기료는 똑같이 내야 되거든. 네. 버티다 영세한 채굴자도 뻗어요. 그 뻗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아하. 근데 네. 그들이 다 정리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물량이 없고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 정리된 사람들은 이제 그때까지 이제 좀 팔면서 했는데 이제 팔 물건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소위 강한 이제 채굴자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생태계가 튼튼한 동안 아니고 저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 30-40명 됐어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늘 이제 반감기를 전후해서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 혹시 토토로 보셨나요?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 저는 안 봤습니다. 그 토토로에는 고양이 버스가 나는 게 고양이 버스. 네.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그 버스예요. 고양이에 살아있는 고양이. 사람들이 타면 슉 날아가요 버스가. 그럼 고양이도 그 버스 살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양 이웃집 토토로. 그래서 이게 고양이 버스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당신이다. 당신이 못 버티고 버스에서 내리면 올라간다. 네, 주식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날아간다 이거. 그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갑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중산층 이하인데 비트코인이 꼭 그래요. 못 버티고 뻗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정리하고 나갔을 때 그때가 이제 올라가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공급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부들만 남아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파시는 PD님 잘 새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딴 영상도 좀 봤거든요. 이제 작가님 나오시는 거. 그래서 이번 반감기 고점은 3.5억 정도로 보셨는데 왜 근데 하필 그게 1.5, 2억, 3억, 5억이 아니고 왜 3.5억입니까? 그래서 3.5억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상하지만 달러로는 이게 그게 30만 달러 아닙니까? 뭐 대충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달러 기준으로 이제 본 거죠. 네. 달러 기준으로 본 거고 원래는 이제 50만 달러까지 치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네. 지난번 반감기 때도 많이 완만해졌거든요. 네.
네, 지난번 반감기가 제 계산에 의하면은 그 전에 코로나 저점 대비 20배가 고점이었어요. 그쵸, 뭐 4,000불에서 제가 지금 7만 불 언저리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그 20배를 보면 이번에는 저점을 2023년 1월로 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때가 15,000 정도? 네. 그러면 이제 20배 하면 이제 한 뭐 30만 불. 아, 30만 원인가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저점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2,500만 원이고 아, 네. 거기서 20배 보면 5억인데 네. 거기서 많이 까서 이제 3억에서 3억 5천. 아,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보수적으로 지정하신 그렇죠. 거군요. 네. 더 까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게 저는 워낙에 이렇게 강세론자기 때문에 3억 5천까지 보는 거고 좀 쫄리면 한 2억에서 정리하셔야죠.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구경해야죠. 더 올라가는 거. 아, 그쵸. 팔 하면서. 네. 기분은 안 좋아요, 그게.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은데,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후회는 덜 하죠. 아, 그쵸, 그쵸. 아, 네. 좀만 더 하다가 이제 기회 놓치면 네.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충격적인 그 여기 나오려고 이제 쭉 영어 뉴스를 서치하다가 이제 충격적인 걸 보고 제가 아, 지금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커뮤니티 글로 올렸는데 혹시 피터 티엘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 알죠? 그 지로 투 원? 그 사람이요? 그렇죠. 네, 스타트업 구루? 네. 피터 티엘이 광세론자예요, 비트코인.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자기 친구인 일론 머스크한테 알려준 사람이 피터 티엘이에요. 피터 티엘이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페이팔을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아는 그렇죠. 사람이죠. 네. 피터 티엘이 페이스북도 투자하고 아주 뭐 전설적인 뭐 신이죠, 신. 네. 인물이죠. 그래서 피터 티엘이 만든 장학재단이 있어요. 그 장학재단은 대학을 드랍하면 장학금을 줍니다. 아, 네. 좋네요. 공부를 잘하면 주는 게 아니라 대학을 드랍하고 스타트업을 하면 장학금을 줘요.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더리움을 만드는 게 바로 비탈리 부텍이에요. 네. 이 업계에서는 되게 존경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 인간이요. 뭐라 그랬어요? 네. 지난번 22년 22년 폭락 전에 20조 달러. 그러니까 20조 달러가 20조 원. 그러니까 18억 달러. 180억. 18억 달러를 18억 달러? 18억 네네. 달러를 마련했대요. 2014년부터 투자했던 비트코인 정리해서 아, 팔았다고요? 폭락하기 전에 네. 18억 달러를 마련했어요. 훌륭한데? 네. 훌륭한 거예요. 하여튼 트레이더 관점에서 훌륭한데 네. 그래서 엄청 왜냐하면 예. 이번에 뉴스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 지금 2억 달러만큼 작년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2억을 어떻게 했다고요? 2억 달러만큼 비트코인이나 이더에 투자를 아, 했대요. 샀다고? 네, 네, 예. 아직 덜 모았다 그런데 덜 모았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표로 하면 지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거든. 이 사람 모을 때는 뉴스가 나와요. 팔았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2년 그 콜랩스를 생각해 보면 그 시장이 못 받았을 것 같아요. 20억 달러를 팔아버리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사실 시장을 조작한 거죠. 아, 네. 이 사람 때문에 폭락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믿을 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딱 들고. 네. 그렇죠. 저는 생각이 살짝 다른 게 이제 그 작가님은 그분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야, 트레이딩 잘했네. 우리 피터 틸 따라갑시다. 예. 어쨌든 그가 샀다고 합니다. 지금은 샀대요. 지금 그때 판 거나 모르겠고 지금은 샀대요. 근데 예. 저도 따라하자라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싶지만 그 사람이 팔 때 안 알려줘요. 아,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보셔야 돼요. 불장은. 왜냐하면 후회합니다. 피터 틸 같은 사람들한테 뒤통수 빡 맞아요. 결국은. 참고로 저도 팁이 하나 있긴 한데 그냥 그 고점 올라가는 거 보고 고점 대비 한 25% 떨어지면 그때 파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네. 그거 나쁘지 않고. 고점 대비 25% 떨어질 네. 때. 왜냐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상승장에도 조정장이 오는데 그 조정장의 폭이 보통 한 15% 20% 고원절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아 이건 하락장의 가능성이 높다 하고 파는 게 안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게 3.5억까지 쫙 갔다고 치고 그럼 또 이제 그 하락장이 또 1억쯤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0억을 예측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반감기 오면은. 네. 근데 그 10억의 근거는 뭔가요, 근데? 아, 뭐 10억이라는 게 이제 100만 불 아니에요? 네, 그죠. 10억 더 가는 게 100만 불이 13억이 되겠네요. 100만 불인데 100만 불 이번에 당장 가면 좋겠지만은 네. 그러지 못할 거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죠? 네, 네. 당장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가도 문제인 게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횡재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 다 바꾸고 네. 하다가 보면 다 쏟아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가는 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네.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말고 이번 시장에서부터는 좀 조정을 하면서 네. 좀 이렇게 한 뭐 예를 들어서 5만 달러를 회복했다. 그럼 네. 5만 달러 좀 꽤 오래 머물고 예. 6만 달러에서 좀 머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과거의 패턴을 보면 5만 달러를 회복하고 나서 얼마 있다 보면 전고점 돌파하고 그 다음에 10만 달러 돌파하고 20만, 30만 갖다 꺼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라는 거죠. 저의 생각.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이제 갑자기 비이성에서 이성으로 뭐 변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사실. 네. 근데 그게 예. 저는 제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언론을 포함한 지식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네. 1차 자료만이 아니라 2차 자료, 3차 자료까지 가공하는
그런 범지식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있었던 ETF 승인 같은 거는 진짜 빅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그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아, 네, 예, 예. 이런 거에 또 개미들은 흔들려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별거이기 때문에 한 몇 개월 후에 오호호 해가지고 가격이 확 그때 확 가는 거군요.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저처럼 솔직하게 아, 이거 진짜 빅등이다. 이 가격과 무관하게 당신들이 지금 얼럿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네.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좀 분산이 되잖아요. 분산이. 그렇죠. 네.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럼 한 이게 100만 불 정도 되면은 금과 시가총액이 얼추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그 후에는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으시라고 보시는 거죠. 아 비트코인이 금은 이기죠. 아, 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확신했었고. 그렇죠. 금이 사실 뭐 이제 단점이 사실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무겁고 어디 들고 가기도 힘들고. 네. 네. 뭐 얼마 전에 어느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는 경제학자가 쓴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그 사람도 네. 역시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금에 대해서 금은 뭐 반도체로도 쓰이고 여러 쓸모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자한테 물어보고 싶어 외국 학자인데 금의 쓸모를 내다보고 우리의 조상들이 호모사피엔 조상들이 금을 화폐로 삼았겠어요? 그렇죠. 3,000년 전에 야 3,000년 후에는 반도체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 그다음에 이걸로 스피커 구리선 대신에 금으로 하면 이게 음질이 얼마나 좋은데 뭐 이러겠어요? 네, 그렇죠. 뭐 화장품에 넣으면 안 늙는다 뭐 이러고 그 누런 인류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금을 우리 조상들이 선택한 이유는 가장 쓸모없는 금속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 말도 어디 봤어요, 저도. 네. 그리고 그 뭔가 보이기 좀 이뻐 보이기도 하고 희소하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게? 이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이 그 가공을 잘했을 때 이뻐 보이지. 예. 진짜 누런 황금은 둔탁하죠. 네. 구리가 훨씬 원래 더 예쁩니다. 반짝거리고. 뭐 쓸모도 많고요, 당연히. 네. 오케이. 어쨌든 뭐 그럼 사실 뭐 지금 뭐 얼마 한국으로 얼마? 6,500만 원인가? 근데 어쨌든 지금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10억 갈 건데. 아니 뭐 원래 비트코인 사면 자기가 사면 떨어져요. 고양이 버스라고 했잖아요. 내가 타면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 네. 내가 내리면 올라가고 내가 타면 막 흔들려. 저는 지금 3만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계속 오르긴 하더라고요, 지금. 네. 아 역시 뭐 원래 투자에 전문가시고 신이시니까. 저는 그냥 지렁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사실 보통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결국 반감기 한 6개월 후부터 이제 많이 오르기 시작하다가 반감기 12에서 18개월쯤에 이제 고점을 찍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아름다운 시나리오인데 이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망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을까요? 아니 지금부터 이미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구정에 이렇게 구정이라는 요새 말 안 하죠. 설날에 음력 설에 예.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네. 미국과 유럽이 언제부터 음력셌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올해 2024년이 반감기 해니까 후반형이 아니라 선방형을 일부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ETF보다는 반감기가 더 중요한 이슈고 예. 이미 작년에 하반기 때 ETF 영향도 있었지만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못 막을 거예요, 이 물결을. 그러면 이제 그 고점이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는 게 아니라 오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네. 아마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오르면 그때부터 신호예요. 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반드시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3.5억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 뜬금없이 얘가 그냥 아예 이번에 5억 10억까지 갈 수 있는 그 시나리오도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잘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네. 2억만 넘어도 대단할 거고요. 그렇죠. 사실 대박이죠. 2억만 넘어도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근데 지금 기회니까. 이게 전 투자 전문가시니까 이런 패턴을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2017년도 기억나시죠? 네네네. 2017년 대단한 불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17년도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월에 다 올랐어요. 아, 그렇죠. 2017년 11월, 12월 그때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12월 초에 그 피크 찍었죠. 네. 그러니까 그 1년이 다 오른 것 같지만은 앞에 한 10개월은 막 이거 정고점 회복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한 거고요. 맞아요. 20, 30% 떨어진 적도 많더라고요. 네. 중간에. 그냥 마지막 달에 다 올라버린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정고점 회복하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대선까지 쭉 가다가 예. 대선을 전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은 1억에서 3억까지 네. 1년 동안 가는 게 아니라 네. 한 보름 만에 갈 거예요. 그리고 꺼지겠죠. 자, 우리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돈 법니다. 자, 역시 오케이. 트레이더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때 돈 벌어야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